2020년 현재 가장 독특하고 재밌는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 회사를 꼽으라면 라도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들이 잘 팔리는 비슷비슷한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라도는 누가 봐도 라도의 시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기 색깔이 분명한 시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수성과 관성이 강한 시계 생태계에 다양성과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몇 안 되는 메이저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라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라도의 트루스퀘어 오픈하트는 하이테크 세라믹과 스퀘어 케이스라는 라도의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다가 오픈하트라는 새로운 변주를 가한 재미있는 시계입니다. 라도의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첫 번째 핵심 요소는 하이테크 세라믹입니다. 라도는 1986년 세계 최초로 블랙 하이테크 세라믹을 시계줄에 적용한 인테그라를 내놓은 데 이어서 1990년에는 케이스와 시계줄까지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제작한 세라미카를 내놓았습니다. 이후에도 라도는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와 관련된 기술 혁신을 선도하면서 이 소재가 시계 제작에 널리 사용되게끔 만들고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끔 하는데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2020년의 트루스퀘어 시리즈 역시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온 라도의 헤리티지를 대변하는 시계입니다. 이번에는 라도에서 처음으로 모노블록 구조의 스퀘어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케이스 전체가 하나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듯한 매끈한 외형을 자랑합니다. 하이테크 세라믹 특유의 깊은 색감과 가벼운 좋은 착용감은 물론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라도의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스퀘어 케이스입니다. 아마 라도는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많은 디자인상 수상 기록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 중 하나일 텐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업계의 관행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라도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시계들은 일반적인 원형의 시계보다는 비범한 사각형의 스퀘어 케이스를 가진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메탈라이즈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케이스를 제작한 1976년에 다이아 67 글리세르도 사각 케이스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최초의 하이테크 세라믹 시계인 86년의 인테그랄과 90년의 세라미카도 사각 케이스 시계였죠. 2020년의 트루스퀘어 시리즈는 라도의 역사적인 사각 케이스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내놓았습니다. 사각 케이스의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다듬어 놓아서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 시계 같기도 한데요. 과거의 라도의 사각 케이스가 전위적이고 난해한 느낌이 있었다면 2020년의 트루스퀘어는 좀 더 현대적이고 일상에 가까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라도의 헤리티지가 엄청나긴 하지만 라도가 안이하게 흘러간 노래를 리바이벌하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장르의 시계가 오픈하트라고 불리는 스켈레톤 시계입니다. 스켈레톤은 다이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브먼트를 장식해서 노출하는 시계의 한 장르인데요. 2016년에 트루 오픈하트라는 스켈레톤 모델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면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퀘어 케이스의 모델에 다시 한번 오픈하트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시계의 첫인상을 보면 세라믹 소재로 이루어진 케이스와 스틸 소재로 이루어진 무브먼트의 강렬한 대비가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소재의 매력을 이렇게도 부각시킬 수 있구나, 이 시계도 라도다운 시계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계를 직접 보기 전에는 사각 케이스에 원형의 무브먼트를 넣었을 때 과연 괜찮은 스켈레톤 시계가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남는 공간을 커버해주는 무브먼트 홀더에다가 아름다운 코트드 제네브 장식을 넣어서 무브먼트의 일부인 것처럼 성공적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밸런스 휠과 기어 트레인 그리고 메인 배럴 같은 주요 요소들을 적당히 노출을 하면서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브릿지에다가는 미세한 페를라주 장식을 넣었습니다. 이 시계처럼 200만원대에서 300만원대 전후 가격대의 스켈레톤 시계들은 별다른 장식이 없고 무브먼트를 노출하기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라도의 오픈하트 시계는 무브먼트 장식이 시계 전체의 디자인 테마와 잘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같이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하이엔드 스켈레톤 시계를 보는 듯한 기분마저 줍니다. 정사각형 케이스의 가로 세로 길이는 38mm이고요. 대각선으로 쟀을 때의 길이는 45.5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2mm입니다만 시계줄과 케이스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길이는 더 짧게 느껴집니다. 50m 방수 성능에 두께는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0mm로 매우 얇은 편이고요. 17.8cm 손목 둘레에 맞게 줄 길이를 조정했을 때 시계줄을 포함한 무게는 110g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진지한 기계식 시계치고는 상당히 얇고 가벼운 편인 시계입니다. 일체형으로 제작된 일자형 시계줄의 너비는 20.5mm이네요. 15.2cm 손목둘레의 여성이 착용한 모습을 보면은 남녀 공용 시계로서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스켈레톤 시계치고는 크지가 않아서 손목이 가는 분들께도 추천할 만한 시계입니다. 가볍고 얇아서 누구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17.8cm 손목둘레의 남자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38mm의 사이즈는 가장 정통에 가까운 남자 드레스 시계의 사이즈이기도 해서 특히 수트나 셔츠 차림에서 더 단정하게 다가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손목이 굴든 가늘든 잘 어울리는 보편적인 사이즈입니다. 케이스의 소재인 하이테크 세라믹은 일반적인 스테인레스 스틸과는 확실히 다른 색감과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스틸 케이스에다가 PVD 처리나 이온 도금을 통해서 색깔을 입히면은 뭔가 색이 죽어있는 듯한 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트루스퀘어 케이스의 검은색은 세라믹 소재 자체의 색깔이기 때문에 더 진하고 밝은 색감을 전해줍니다. 마치 스포츠카에 들어갈 것 같은 유리 같은 광택의 글로시한 검은색이고요. 스크래치에 강하기 때문에 흠집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색이 날아갈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출 성형 방식으로 제작된 모노블록 케이스는 절삭을 통해서 만드는 스틸 케이스보다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위에 올려보면은 마치 매끈한 검은색의 액체가 손목 위에서 흐르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있습니다. 하이테크 세라믹 케이스는 보기에만 매끈한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닿는 촉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추운 날에도 피부에 닿는 느낌이 금속에 비해서 덜 차갑고 피부 알러지나 간지러움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평면의 전면 시계 유리는 역시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양면에 다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스켈레톤 다이얼의 번쩍임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후면에도 블랙 PVD 처리가 된 티타늄 케이스백에다가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디스플레이 창을 제작을 했습니다.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면서 무브먼트의 전후면을 다 관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시계는 무브먼트 전체를 스켈레톤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이얼을 통해 보이는 건 유명한 에타 2824-2에서 진동수를 줄이고 파워 리저브를 더 늘려서 만든 에타 C07031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이기 때문에 주말에 시계를 차지 않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금요일 퇴근 후에 시계를 벗어나도 월요일 아침 출근까지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다이얼 프레임의 측면과 시간 인덱스 그리고 시분 초침은 다 골드톤인데다가 무브먼트에 노출된 부분들은 장식 없이 내버려둔 구간이 없이 다 성의있게 장식을 했습니다. 홀더 부분은 코트드 제네브로, 브릿지 부분은 페를라주로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닿을 때마다 은빛과 금빛으로 각기 화려하게 빛나는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의 프레임은 바실리 칸딘스키의 회화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밸런스 휠과 서드 휠 그리고 태엽통의 인공 보석에다가는 원형의 프레임을 둘러놨고요. 이 원들이 시간 인덱스에서 뻗어나가는 직선의 프레임들과 만나도록 해두었습니다. 손목 위에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현대 회화 작품을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도록 잘 구성이 된 스켈레톤 다이얼입니다. 내 손목 위에 작은 현대 미술관을 올린 듯한 지적인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라도의 트루스퀘어가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켈레톤 다이얼은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구조를 공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원하신다면 기계식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5시 방향에 살짝 보이는 건 태엽통인데요. 이 시계는 태엽통에 뚜껑이 노출되어 있어서 메인 스프링의 일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토매틱 시계는 손목에 차면서 로터를 회전시켜서 동력을 줄 수도 있고 용두를 손으로 돌려서 조금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동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로터를 회전시키든 용두를 직접 돌리든 간에 그 두 가지 활동은 모두 여기에 보이는 메인 스프링을 감아주게 되는 거죠. 감겨진 메인 스프링이 서서히 풀리면서 나오는 힘으로 시계 전체가 돌아갑니다. 이 스프링의 모습을 대략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 스프링이 많이 감겨 있을 때는 이 스프링 부분의 면적이 쪼그라들어 있고 적게 감겨 있을 때는 좀 퍼져 있을 겁니다. 메인 스프링이 많이 퍼져 있다면 용두를 감아주거나 하면서 시계가 멈추는 걸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12시 방향의
모양의 바퀴를 밸런스 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친구가 기어 트레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갖고 일정한 속도로 좌우 왕복 운동을 하면서 시계 전체의 속도를 일정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밸런스 휠의 일정한 운동은 다시 팔레 포크와 이스케이프 휠을 거쳐서 기어 트레인 전체의 속도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세시 방향에는 중력에 의해서 로터처럼 같이 움직이는 단 모양의 심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도 오토매틱이라는 문구도 조그맣게 프레임 뒤에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용두도 역시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로 제작이 됐는데요. 지름은 5.3mm의 코인 엣지가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정면에는 라도의 닷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레스 시계이다 보니까 용두의 높이가 다소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감기를 하실 때 손톱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용두를 뽑으면 날짜 기능이 없는 시계이기 때문에 바로 시간 맞춤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추침이 멈추고 이 상태에서 분침을 이동해서 시각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인덱스와 시분침은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도료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실용적인 야광 기능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야광의 색상은 하늘색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도료의 도포 면적이 넓지 않아서 밝기와 지속력이 엄청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무실에 있다가 어두운 장소에 잠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줄은 한 줄이 3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조각이 넓적하고 가장자리 조각은 얇습니다. 조각이 위아래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특히 착용감이 좋습니다.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손목을 감싸는 듯한 따뜻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갖고 있습니다. 푸시핀 방식으로 시계줄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데, 긴 조각과 짧은 조각이 있어서 길이 조정을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조각에 고정고리가 들어가 있고 핀이 그 사이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데, 제대로 된 도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구매처에서 줄 길이를 조정해서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3폴드 클래스프는 무게가 가벼워서 시계의 무게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푸시 버튼이 달려 있어서 사용하기도 매우 편리합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일상용 시계와 드레스 시계를 겸할 수 있는 근사한 스퀘어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라도의 트루 스퀘어 오픈하트는 괜찮은 옵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존중받는 역사적인 스위스 브랜드의 스켈레톤 시계를 찾고 있다면 가장 정답에 근접한 시계라고 봅니다. 다이버 시계와 드레스 시계들의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에 질린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시계이기도 합니다. 라도가 활용하고 있는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는 눈으로만 볼 때보다 직접 만져보고 착용해보면 평가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가까운 라도 매장을 방문을 하셔서 실물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트루스퀘어 오픈하트 제품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